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찌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립선 비대증의 자연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질환이죠.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채널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라면 남편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또 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 방광에서 성기까지 약 20cm 정도 되는 요로 소변이 빠져나가는 통로죠. 방광에서 처음 빠져나오면 전립선이 있고 그 다음에 관략근이 있고 짧은 구간이지만 여러 기관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소변을 자주 마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빈뇨 증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을 누르니까 그릇이 작아지겠죠. 그럼 자주 비워야 되니까 자주 마려워지는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뜸을 좀 들이는, 왜냐하면 소변이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으니까 뜸을 좀 들여야 소변이 나온다. 그런 증상이 있죠. 세 번째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또는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그런 증상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아주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분들이 아주 괴로워하고 그런 부분인데, 주무실 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한 번 내지는 서너 번 정도 화장실을 들락거려서 정말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수박이나 음료 같은 것을 절대 잘 먹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노화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 크게 요 세 가지 정도, 하나 더 넣자면 유전적인 요인까지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노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남성의 40대가 접어들면 약 40%의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 80대 나이가 되면 한 7, 8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호르몬의 변화는 남성이 30대를 넘어서면 이미 성기능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이런 문제로 노화나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온다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시아 쪽의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이는 서구화된 문화, 유럽이나 서양 쪽에 전립선 비대증이 많았는데 자꾸 이 아시아 쪽이 서구화되면서 식습관이 동물성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은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원인과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약물 치료는 보통 두 가지의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광에서 요로로 빠지는 이 구간에 교감신경이 아주 풍부하답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 요로를 꽉 조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러면 전립선은 비대해서 부어 있는데 요로를 조으면 소변이 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소변이 잘 나가도록 하는 이런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치료는 이 전립선이 비대해져 있는 이 전립선을 이제 붓기를 좀 빼는 이제 그런 약물 치료를 한다는 거죠. 붓기가 완전히 빠지면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몇 달에서 더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 비대에서 약 20% 정도가 이제 붓기가 빠진다고 하니까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니까 완전한 이제 원인 치료라고 이제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연 치유의 방법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단식과 생채식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 오신 몇몇 분이 단식을 마치고 가시면서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빅 뉴스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쉽고도 간단한 전립선 비대증이 없어지는 노하우 공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단식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단식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보름 20일 정도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도 없고 자기 혼자만 알고 이제 있는 질병이었죠. 이분들이 단식을 10일, 15일 진행을 하면서 소변이 점점 잘 나오고 정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심코 그냥 들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가끔씩 50대, 60대, 70대에 이르기까지 드문드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하나의 어떤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물론 노화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식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혈행의 개선이다. 피를 맑게 하고 혈행을 개선시키면 이 전립선 비대했던 이 전립선이 축소된다.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단식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이유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치질도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훈이나 자욕을 해서 혈행을 개선하는 것처럼 이 전립선 비대증도 맑은 피가 전립선에 이르기까지 좋은 혈행으로 도달하고 거기서 일어난 쓰레기나 노폐물을 신장으로 가져가서 걸러준다면 비대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것이 쓰레기가 퇴적되고 좋은 혈행의 흐름이 없으면 붓는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다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가끔씩 일어서셔서 혈행이 좋도록 평소 때 유산소 운동이나 운동이 필수적이겠죠. 또는 합장 합척 운동, 니시의 운동요법 중에 합장 합척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공이 생식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합장 합척 운동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 자연 치유의 핵심은 혈행의 개선, 맑은 피를 돌게 하고 그곳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워주면 부어있던 비대가 정상화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식을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래 앉아 있기를 하지 마시고 충분한 운동과 니시의 운동요법 중에 합장-합측 운동을 하시면 전립선 비대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